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주율이란 무엇인가, 원주율에 대한 개념 잡도록 할게요. 원주라는 거는 원의 둘레를 나타냅니다. 원의 둘레를 일반적으로 L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원주율이라는 거는 3.141592처럼 불규칙하게 나열되는 무리수를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원주율을 그냥 이렇게 생긴 기호 파이라고 있습니다. 원주율을 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의 둘레의 길이와 원의 넓이 구하는 걸 공식으로 외워줘야 되는데,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지름은 2r이죠. 2r에다가 원주율 파이를 곱해서 2파이r을 앞으로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외워주시고요.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r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한 개 원의 넓이가 된다. 자, 세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를 볼 때,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와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r이었어요. 2파이r인데 2파이r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요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전체 360도 분의 호의 중심각 x도만큼을 처리를 해주면은 전체 원의 둘레에서 360도 분의 x만큼을 차지하는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부채꼴이 차지하는 호의 중심각을 맞춰주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하나의 공식만 더 외울게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L이라는 공식을 외워주세요.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2분의 1 곱하기 RL, 얘랑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공식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굵직한 개념만 선생님이 잡아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둘레의 길이 L은 지름 곱하기 파이죠. 반지름을 2배 해준 6에다가 파이를 곱한 6파이다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반지름을 제곱해주면 돼요. 반지름 2번 곱하면 3 곱하기 3에서 9죠. 9파이가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L은 10파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5cm죠. 5를 2번 곱해요. 5 곱하기 5 해주니까 25가 될 거고, 25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0파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게 되면은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r인데 2파이r이 30파이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2 곱하기 r이 30이 돼야 되기 때문에 r은 15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15cm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넓이가 49파이 제곱센티미터인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파이 곱하기 r 제곱이 49파이야. 49파이. 자, 그러면 여기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고요. r 제곱이 49가 됐다는 소리는 제곱해서 49가 되도록 하는 r이 7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었다는 소리야? 7이었다는 소리인데, 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2배해서 14cm가 될 것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와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칸 채우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자, 일단은 원이 이렇게 크게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큼지막한 원이 있었는데 요 원에 우선은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지름은 12가 되겠죠. 맞죠? 자, 12 파이가 전체 원의 둘레예요. 이렇게 원의 둘레 이렇게 나올 건데 요 원의 둘레에서 요 호는 전체 360도분의 60도만큼을 차지하니까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 처리해주면 어쨌든 6분의 1만큼을 차지해요. 전체 원의 둘레의 6분의 1만큼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분시키면은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나올 것이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전체 원의 넓이, 요 원의 넓이를 구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36파이가 되겠죠. 이게 원의 넓이인데 마찬가지로 곱하기 360도분의 60도. 전체 원에서 요만큼의 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1만큼을 차지할 거니까 약분 시켜주시면은 6파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해서 부채꼴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만큼 전체 360도분의 부채꼴의 중심각만큼을 차지해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각각 구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도록 하겠죠. 따라서 호의 길이는 2파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까 했죠. 그리고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6파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원의 일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채꼴을. 자, 우선은 자,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할게요. 원의 둘레는 지름이 16이니까 16파이가 되겠죠. 16파이 곱하기 전체 360도분의 150도 36분의 15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럼 3으로 한 번 더 약분시켜주면은 12분의 3으로 약분시키는 겁니다. 1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약분이 됩니까? 10이랑 16 약분되면은 4로 약분되네요. 4, 3, 12, 4, 4, 16 이렇게 해주면은 3분의 2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호의 길이는 3분의 20파이. 호의 길이는 3분의 20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가 88, 64파이인데 6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50, 36분의 15 걸어주시고 한 번 더 약분시켜주면은 3으로 약분시킬 수가 있겠죠. 12분의 3으로 약분시키면 5 이렇게 떨어질 거고 64랑 10이랑 약분이 됩니까? 2로 약분시켜 볼게요. 2로 약분시키면 6 되죠. 얘는 2로 한 번 더 약분시키면은 32, 2로 한 번 더 약분시키면은 3, 여기는 16까지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따라서 3분의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 해주면은 80이 되겠네요. 3분의 80파이, 3분의 80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80파이. 네. 자, 이번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2파이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면 8파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파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둘레의 길이 같은 경우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이미 8 있죠. 얘도 8이죠. 2파이니까 8 플러스 8 16 플러스 2파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둘레는 6cm, 6cm 그리고 5파이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12 플러스 5파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RL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6cm 그리고 호의 길이 5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0파이를 다시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30파이 약분 되면은 15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네, 15파이. 네. 자, 요 정도 이제 정리하시고 선생님이랑 핵심 문제 익히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어요. 자, 우선은 색칠한 부분에 색칠한 도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넓이.
일단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요 조그만한 원의 넓이 두 개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큰 요 큰 원의 넓이는 지름이 14죠. 14를 2로 나눠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니까 77, 49 파이에서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요 조그만한 원의 넓이와 요 조그만한 원의 넓이 빼줘야 되는데 요만큼이 10이면 반 잘랐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5죠. 5, 5, 25 파이 만큼을 한번 빼주고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2, 4파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를 빼주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 더해주면은 29 파이가 되겠죠. 즉 49 파이에서 29 파이를 빼주면은 색칠된 도형의 넓이는 20 파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요. 20 파이.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요 둘레에다가 요 원의 둘레의 길이를 더하고 그리고 요 조그만한 원의 둘레의 길이를 더해주면은 색칠된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선은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이 14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14파이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요만큼을 더해줘야 되는데 얘는 10파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요만큼을 또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4파이가 되겠죠. 이게 색칠된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네요. 14 플러스 10 플러스 4니까 28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28파이 그리고 넓이는 20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여기는 이게 아까 넓이였죠. 넓이니까 20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28파이 센티미터. 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cm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생긴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예요? 6cm예요.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때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넓이를 먼저 구할게요. 전체 원의 넓이는 66에 36파이가 될 건데 거기 곱하기 360도 분의 120도 중심각만큼을 차지했을 때 약분시키면 3분의 1이 되니까 얘 계산하시면은 12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부채꼴의 넓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에 12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120도만큼을 차지할 거니까 약분시키면 3분의 1 돼서 약분 처리해주면은 4파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4파이가 될 거고 혹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요 호의 길이 방금 구한 4파이에다가 반지름 6cm, 6cm를 더해서 12 플러스 4파이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cm고 넓이가 10파이 제곱센티미터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부채꼴 하나 그림 그려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채꼴 하나 그려놓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 5cm라고 가르쳐줬고요. 부채꼴의 요 넓이를 몇이라고 가르쳐줬냐면은 10파이 제곱센티미터, 10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그때 이 중심각을 모르니까 중심각을 x라고 놓고 공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전체 원의 넓이인 25파이를 나눠주면 되죠. 25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x만큼을 차지했을 때 이게 부채꼴의 넓이 10파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로 먼저 약분해 볼게요. 10이랑 25, 5로 약분시키면은 5, 20, 5, 5, 25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360을 5로 나눠주면은 5, 7, 35, 10 떨어지니까 72가 되겠죠. 72. 네, 이렇게 약분될 거고 어차피 파이는 약분될 거니까 파이 날려버리시면은 72분의 x가 2란 소리죠. 72분의 x가 2란 소리이기 때문에 중심각 x는 이렇게 두 개 곱해서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라는 중심각은 2랑 70이랑 곱해서 144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각 AOB, 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고 부채꼴 AO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우리 요 중심각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중심각을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호의 길이가 3파이라는 소리죠. 반지름의 길이가 9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전체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18파이가 될 거야. 18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만큼을 차지한 게 호의 길이로 3파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 약분 쳐주시고요. 그리고 18이랑 360이랑 약분시키면은 여기 20으로 떨어질 겁니다. 20분의 x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 곱한 x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x는 60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다. 이런 공식도 있고 전체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60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대입해서 반지름의 길이 자리에 9를 집어넣고 호의 길이 자리에 3파이를 집어넣으시면 계산이 더 깔끔하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93, 27파이 2분의 27파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러한 그림을 가르쳐주고 색칠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색칠된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큰 부채꼴에서 조그마한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맞죠? 중심각이 둘 다 60도니까 큰 부채꼴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9cm가 되겠죠. 그럼 99, 81파이에서 조그마한 부채꼴의 넓이는 81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도 이렇게 처리한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조그마한 부채꼴 33은 9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도만큼 처리한 걸 빼주면 되겠지. 맞지? 360분의 60이 어쨌든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얘도 6분의 1 똑같이 해주시고요. 요 6분의 1이랑 6분의 1을 뒤로 뺐다고 생각하면은 81파이에서 9파이를 뺀 거에 전체 6분의 1 계산한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에서 9를 빼주면 뭐가 됩니까? 72가 되나요? 72파이 곱하기 6분의 1 72 6으로 나눠주면은 72를 6으로 나눴을 때 12가 되도록 하겠죠. 6으로 나눠주시면은 6, 1은 6 떨어지고 12 떨어지니까 6이 12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색칠된 도형의 넓이는 12파이 제곱센티미터 12파이 제곱센티미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둘레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된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요 곡선과 요 곡선을 더하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해줘야 되는데 얘가 6cm면 얘도 6cm가 되겠죠. 따라서 6이랑 더해서 이미 12 하나 구한 거고 12 플러스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해줄게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전체 원의 둘레는 지름이 6이니까 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6분의 1 처리해주면은 약분 돼서 파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될 것이고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9이면은 지름은 18이 되겠죠. 맞죠?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360분의 60 약분 쳐주면은 6분의 1 약분 쳐주면은 3파이가 되겠지. 3파이 플러스 3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파이랑 3파이랑 더해서 4파이가 될 거고 4파이에다가 12만큼을 더한 게 색칠된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 플러스 4파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12 플러스 4파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색칠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런 곡선과 그리고 요런 곡선과 요런 직선의 길이를 다 더해 주셔야 돼요. 맞죠? 근데 자, 집중해서 잘 보시면은 사실 요 직선의 길이는 자, 색깔을 선생님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직선의 길이는 사실 요 길이랑 서로 같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12cm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요 원의 둘레를 반으로 쪼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 원의 둘레가 지름이 12니까 12파이, 12파이를 2로 나눈 6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파이. 자, 요거랑 요거를 지금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만 더해주면 되냐면은 요 부분만, 요 호의 길이만 더해주면 되겠죠. 요만큼만. 근데 요만큼은 요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기 때문에 부채꼴을 포함하는 큰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지금 이제 반지름의 길이, 부채꼴의 요 반지름의 길이로 12, 그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4파이가 되겠지. 2배에서 24파이에서 곱하기 360도분의 몇 도만큼을 차지해야 되냐? 45도만큼을 차지해야 돼. 45도를. 그러면 요거 계산했을 때 360을 45로 나눌게요. 360을 45로 나누면은 8인가요? 8, 5, 40, 8, 4, 32. 그죠? 8이죠. 8분의 1로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8, 3, 24니까 3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파이. 그래서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몇 파이가 될 것이다? 3파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3파이까지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요만큼 빨간색으로 표현한 길이가 12가 되는 거고, 이 전체가 6파이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다 더하시면은 최종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12 플러스 9파이, 12 플러스 9파이로 최종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선 정사각형이라고 가르쳤는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앞서서 선생님은 보조선을 살짝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하나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줘서 답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요 부채꼴, 자 집중, 요러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릴 거야. 그럼 요만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2배를 해주면 되겠지.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다시 우선은 어떻게 할 거다?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할 것이다. 중심각이 90도니까요. 그러면은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큰 원의 넓이는 16파이가 되겠지. 1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90도. 약분시켜주면은 4분의 1이 될 겁니다. 4분의 1. 약분시켜주면은 4파이가 되겠죠. 4파이가 부채꼴의 넓이에요. 부채꼴의 넓이. 이러한 부채꼴의 넓이인데 여기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야. 자, 요만큼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는 4, 4, 16. 16을 2로 나눠주니까 8이겠죠. 4파이 마이너스 8. 4, 4, 16을 빼주면 8. 여기까지가 뭐가 됐냐면은 요 부분이 된다 이거야. 요거. 그지? 근데 여기다 몇 배 준대요? 2배 주면 되겠지. 2배 주면 더블로 가는 거니까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주면은 8파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8파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여기서 4랑 8이 동시에 있으니까 4랑 8을 동시에 꺼내줘서 4를 빼주면은 파이 마이너스 2를 뒤에 주시고 2가 곱해지면서 8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7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을 가르쳐주고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반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반원의 넓이. 왜냐면 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물론 요 반원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반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반원의 넓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빼줘야지. 이 부분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반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 합해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칠한 거야. 그죠? 그거를 아까 그 두 반원의 넓이 합에서 통째로 빼주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합이 나온다. 이러한 논리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렇게 풀게 되면 너무 좀 정신이 없으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세요. 우선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면은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또 반원이 있어요. 그때 교차돼서 생기는 요 부분의 넓이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습니다. 요 상황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요 부분 플러스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6 곱하기 8, 6, 8, 48을 2로 나눠서 그 계산의 결과를 24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자, 집중. 자,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해요. 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1개, 2개, 3개가 이렇게 등장해. 근데 교차돼서 나오는 이 부분의 넓이 2개의 합은 뭐랑 같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다.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요거 별표 쳐 놓으신 다음에 좀 기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된 요 밑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그림을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한 번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적당히 잘라서 이동시켜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넓이를 어딘가로 이동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사실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왜냐면 지금 이 반원 입장에서 이 길이랑 지금 서로 대각선의 교차점으로 서로 같으니까 사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서로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반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얘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사실 이 부분의 넓이랑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문제를 마무리 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죠. 그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직각 삼각형을 빼주면 되니까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에 36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90도 360도 분의 90도 약분 쳐주면은 4분의 1, 4, 9, 36 9파이에서 빼주면 됐어요. 9파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 66에 36을 2로 나눠서 18 9파이 마이너스 18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답을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보조선만 긋게 되면은 요 반원의 입장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같은 거고 요 반원의 입장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같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구하고자 하는 색칠한 도형을 요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한 두세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이 5번 문제까지 풀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러한 반원이,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요러한 반원이 얘를 중심으로 해서 60도만큼 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반원이 60도만큼 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요 반원과 요 반원이 지금 합동인 상황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반원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요 아래 부분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요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는 걸로 답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의 길이가 12죠. 12. 12니까 12 곱하기 12, 144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60도만큼을 차지하는 거다라고 계산을 하셔서 약분시키면 6분의 1이 될 거고 6분의 1이 될 거고 144를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4를 6으로 약분시켜 주시면은 6, 2, 12 그죠? 빼주면 24, 64, 24 24만큼이 되겠습니다. 24 파이 24 파이 제곱 센티미터. 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